본 영상은 블리자드 직원이 만들었지만 블리자드의 공식 영상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미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에 표현되는 어떤 내용도 블리자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개인의 생각인 점 참고 바랍니다. 안두인. 그는 누구인가? 블리자드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겠지만 마인크래프트만 해보셨거나 블리자드 게임을 플레이해보지 않았다면 다소 생소한 캐릭터일 수 있는데요. 안두인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양대 진영 중 하나인 얼라이언스의 수장이며 스톰윈드의 국왕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뿐만 아니라 하스스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도 눈부신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제 노예에 불과합니다. 납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불이 나게 지하로 내려갑니다. 어제 구하지 못한 다이아몬드가 정말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걱정 마세요, 안두인. 오늘도 다이아몬드는 절대... 나왔네? 영상 시작 1분 만에? 고작 2개 나온 걸로 이렇게 우쭐댈 필요 없어요. 고작 3개, 4개? 5? 6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흥분했네요. 마침 딱 맞게 용암동굴을 발견했군요. 일단은 양동이가 없으니 지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밤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잘 자요, 안두인. 즐거운 폭발하세요. 아쉽게도 살았네요. 한 발짝만 더 가까이 갔으면 확실히 죽었을 텐데 다 우쭐댄 업보입니다. 물을 떠서 다시 지하로 내려갑니다.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여행하는데 다이아몬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오직 다이아몬드 곡괭이로만 흑요석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요석을 채취해야 네더 차원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필요한 양을 모두 채취했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갑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문득 안두인에게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아제로스에서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새끼 사자였겠지만 이곳에는 당신의 외로움을 달랠 만한 게 거의 없죠. 고민하던 안두인은 결국 외로움을 달래줄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강을 건너 숲을 가로질러 달려가다가 꽃으로 가득한 신비로운 섬을 발견했습니다. 흔한 지형이 아닌데 아까부터 운이 좋군요.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돼지도 몇 마리 잡아주고 좀 더 먼 곳을 향해 초원을 달려갑니다. 사막을 발견했군요. 사막은 초원이나 숲처럼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생성된 건축물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침 해가 지는군요. 아제로스가 그랬듯 이곳에서의 노을도 붉게 타오릅니다. 저 멀리 아주 작게 뭔가가 보입니다. 피라미드일까요? 무엇이든 직접 가볼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피라미드와 사막 마을입니다. 드디어 함께 지낼 이웃들이 생긴 걸까요? 그렇게 외로움에 지쳐 허겁지겁 달려간 안두인은 아기 주민의 침대를 빼앗습니다. 안두인,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저 불쌍한 아기 주민 좀 보세요. 그리고 마을 외곽에 있는 피라미드를 살펴보러 갑니다. 피라미드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유일하게 TNT가 자연 생성되는 구조물인데요. 주민이 잘못 건드려 터지기라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래를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가운데 돌발판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걸 건드리게 되면 전리품과 함께 이 일대가 전부 폭발할 테니까요. 뭐 좀 구했나요, 안두인? 황금사과? 뭐 나올 수도 있죠. 마법이 부여된 황금사과? 다이아마가? 아니, 오늘 왜 이리 운이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확 터져버렸으면 좋겠을 TNT도 깔끔하게 회수합니다. 곧이어 무자비한 약탈이 시작됩니다. 남의 집 책장을 부수고 책도 가져갑니다. 주민들이 힘들게 모았을 곡식은 이제 안두인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인을 쫓아내고 침대를 강탈합니다. 불쌍한 주민을 보니 마치 제 찐따 같던 학창시절이 날 새도 없이 선인장을 채취합니다. 주민들의 인공지능은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기에 간혹 선인장 옆으로 이동해 상처를 입고 죽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미래의 노예가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입니다. 인성.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을에 본격적으로 정착할 모양입니다. 사막이긴 하지만 주위에 사바나 지형도 있고 바다와도 붙어 있습니다. 지형도 평평한 편이어서 뭔가 짓기에 괜찮은 조건이네요. 혹시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눈에 잘 띄도록 모닥불이 필요합니다. 일반 모닥불은 연기가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모닥불 밑에 건초 더미를 두면 기존보다 연기가 훨씬 높이 올라가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침대를 강탈합니다. 소는 소고기와 가죽을 주는 아주 유용한 가축입니다. 마침 소를 키우기에 딱 적당한 공간이 있군요. 밀을 먹여 번식이 가능해서 키우기도 아주 쉽습니다. 뭐 하는 거죠, 안도인?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지을 시간입니다. 안도인은 잠시 생각하던 중 마을에 도착하기 전 발견했던 꽃섬을 떠올립니다. 비록 이곳은 사막이지만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이 있다면 노예 생활도 덜 괴롭지 않을까 헛된 망상을 품어보는데요. 사막의 낮은 매우 덥고 밤은 얼음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아무래도 살짝 지하로 내려간 게 좋겠죠. 구상이 대충 끝났으니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렇게 아래를 먼저 파주고 횃불을 설치하면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쉽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처음 계획했던 정원 자리를 깎아냅니다. 집 한가운데에 위치한 정원을 중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원이 집의 중심에 있으면 어디서든 정원을 볼 수 있어서 탁 트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정원이 들어설 자리를 다 파냈고 내려가기 쉽도록 입구에 계단도 설치해줍니다. 야생에서의 건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료는 스스로 구해야 하고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죠. 도구도 변변치 않아서 효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잔디를 옮길 생각인가 보군요. 바닥을 한 칸 밀어주고 흙으로 깔아주면 됩니다. 뭐 말이 쉽지. 좀 더 작게 짓는 게 어땠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안두인. 경계 부분의 디테일도 계단으로 꼼꼼히 챙겨줍니다. 벽이 얼룩덜룩한 상태로 놓아둘 수는 없겠죠? 깔끔하게 전부 파내고 조각된 사암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을 하던 중 녹색 옷을 입은 주민을 발견합니다. 멍청이 주민인데요. 이 주민은 직업을 가지지 않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안두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노예인 셈인데요. 아니,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안두인. 그건 할 수 없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안두인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계속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힘들게 쌓은 벽을 다시 부수는군요. 앞으로 확장할 통로와 창문 공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열심히 쌓은 거예요? 중정을 멋지게 장식해줄 분수도 설치합니다. 경계선에 나무 블록을 채워주니 이제 조금은 정원 같아 보이는군요.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 테두리를 따라 물도 채워줍니다. 바닥면을 깔끔하게 사암으로 채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잊지 말고 현관도 나무로 채워줍니다. 그런데 분수 색깔이... 분수를 볼 때마다 좋은 추억이 떠오르겠네요, 안두인. 창문 대신 통풍과 채광을 동시에 만족시킬 아카시아 나무 울타리 벽을 놓습니다. 랜턴까지 두니 꽤 아늑해 보이네요. 나무로 바닥에 길을 내준 다음 울타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호박밭을 만드네요. 호박은 재고 랜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농부 주민과의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만들어 둬서 나쁠 것은 없겠죠? 중정 작업이 대충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중정 바깥을 따라 생활 공간을 만들어 나갈 차례인데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오늘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날 분량이 둘레를 파는 도중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이 마을 주민들의 미래가 참 어둡네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주민들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같이 사탄이 눈물을 머금고 사직서를 내야 할 정도로 악랄합니다. 이쯤 되면 다들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안두인은 인성도 바닥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주민이었다면 당장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겠지만 안타깝게도 주민들은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미래에 미리 애도를 표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죠. 오늘은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9분 35초에 끊겠습니다.